10km 하프 풀 중에서 가장 높은 기량의 수치로서 나온 기록과 함께한 신발입니다. 지금 미즈노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없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신발 리뷰 중에 하나, 미즈노의 리벨리온 프로 로우라는 최상위 레이싱화 중에 하나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출시 전 신발이고 최상위 레이싱화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차세대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인 프로 3입니다. 이 시그니처인 뒷굽이 엄청나게 깎여있는 이것과 말도 안 되는 높이의 미드솔이 특징인 그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들어간 그 모델로서 3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요. 이 모델이 바로 지금까지 없던 모델인 리벨리온 프로 로우라는 이 뒷굽이 깎여있는 스무스 스피드 어시스트가 최소화되고 미드솔 높이도 그에 맞춰서 조금 더 타협이 돼서 낮아진, 하지만 뭐 그럼에도 엄청나게 높은 풀스택이긴 합니다. 그런 신발로서 출시가 되는 신발입니다. 정식 출시는 1월 6일이고요 25만 9천 원에 발매가 되는데 1월 4일 5일 럼페스타에서 미리 만나봐서 10% 할인해서 살 수가 있고, 컬러는 이 컬러로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정식 컬러 사진이 이따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가격적 메리트가 저는 있는 신발이라고 하는데,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싸다고 살 건 아니다. 특히 이런 레이싱화들은 성능이 제대로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이 리벨리온 프로 3 베타라는 컬러라서 베타라고도 말을 하긴 했는데요, 이 신발을 신고 서울 레이스 하프 코스에서 1시간 24분 4초라는 진짜 제 10km 하프 풀 중에서 가장 높은 기량의 수치로서 나온 기록과 함께한 신발입니다. 성능적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엔진이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엔진이 좋음에도 서포트 해주는 게 확실하다라면, 그 엔진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부속품들이 있다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프로3는 충분히 기능적인 수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신발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링크로 띄워드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고,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짧게 해드리고, 이 프로3와 로우의 비교로서 오늘 리뷰를 가져갈 텐데요. 왜 로우를 그렇게 디테일 리뷰를 안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결인 이 신발 리뷰를 좀 참고하시는 걸 더욱더 좀 추천을 드리겠고, 차이점을 중심으로서 오늘 리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발부터 짤막하게 다시 한번 진짜 요약만 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한 신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제 멋진 PB와 함께 한 신발인데, 반발력과 탄성적인 부분에서 정말 탑티어예요. 자, 미즈노 에너지 XP라는 차세대에 사용된, 이 신발에만 사용된 미드솔이 사용이 되는데, 이 신발 미드솔이 느낌이 좀 농구공 같습니다. 탱탱거리는 느낌의 그 반발력이 정말 굉장한데, 그 반발력을 이 말도 안 되는 높이가 형성이 된 미드솔로 제공을 하니까 반발력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높이 이렇게 재보면은 제일 높은 부분이 6cm 정도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원래 다른 브랜드의 제일 높은 신발이 보통 4cm, 40mm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비교해서 반발력이 안 좋을 수가 없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에 미즈노 웨이브라는 카본 플레이트가 당연히 들어갔습니다만, 그 미즈노 웨이브 카본도 강성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구부리는 거 힘들어하는 거 보이시죠? 그 정도로 강성이 굉장합니다. 면적도 넓게 돼 있어서 양쪽에 카본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면적이 넓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조화가 돼서 엄청난 반발력, 제가 신어본 러닝화 중에 반발력을 정말 탑급으로서의 느껴지는 반발력을 제공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발목 안정성이 생긴 신발입니다. 제가 신어본 어떤 신발들 중에서도 발목 안정성이 제일 낮은 신발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 뭐 좀 비교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어퍼도 최상위 레이싱화에 들어간 어퍼라기보다는 어퍼치고는 조금 두껍다. 원래 요즘 최상위 레이싱화 어퍼들이 진짜 얇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닌 그냥 일반적인 엔지니어드 메쉬 느낌이라 통기가 막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수준의 그런 통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성능, 그런 서포팅적인 부분에서는 충실히 제 역할을 엄청나게 하는 신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행감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고, 그거는 이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주행할 때 그거에 대해서의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좌우 안정성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물리적인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좌우 안정성은 괜찮아졌거든요. 제가 유턴하면서 턴할 때 괜찮아졌는데, 근데 오히려 턴은 괜찮은데 고저차, 어필 다운힐에서 이 신발에 살짝 난처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뒷굽이 이렇게 까겨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필은 괜찮아요. 어필은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다운힐 할 때 뭔가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뒷굽의 관여가 커질수록. 저희가 다운힐 할 내리막길 내려갈 때 뒷굽으로 이제 받치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뭐 그거 제외하고 직진할 때나 턴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높은 그런 반발력을 제공하는 신발로서 디메리트가 발목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중점해서 이 두 신발의 차이점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사이즈는 둘 다 반업을 해서 동 사이즈로, 그러니까 반업으로 가져갔습니다. 둘이 같은 사이즈인데요. 왜 반업을 했냐? 발볼 정도는 보통이거든요. 길이도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저는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신발이잖아요. 최소 10km, 길면은 하프나 풀까지 신을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발이 붙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했고, 실제적으로 둘 다 하프 이상 거리를 뛰어봤음에도 거기에서 딱 괜찮은 걸 느꼈습니다.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무조건 반업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고, 저처럼 보통 발볼이나 저보다 칼발이신 분들은 정 사이즈, 뭐 그렇게 장거리 훈련으로 선택하시는 게 아니시라면은 정 사이즈 가셔도 되는데 웬만해서는 반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장거리에서 선택하시는 걸. 자, 무게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 사이즈임에도. 왜냐? 얘는 235g, 얘는 228g이라고 280mm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왜냐? 이 뒷굽의 높이 차이가 부피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죠. 10g 미만 차이고 270m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210g대, 얘는 220g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의 무게 차이는 주행하면서 크게 느껴진 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차이점을 이제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발목 안정성을 궁금해하실 건데요. 발목 안정성 정말 최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미즈노 보고 계시겠지만 없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발목 안정성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1점 줬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물리적인 미드솔의 높이가 높으면 당연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미드솔이 완전 딱딱한 미드솔은 아니기 때문에, 탱탱하지만 딱딱한 미드솔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안정성이 추가되고, 자, 레이싱화라서 이 중족부가 좁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다른 레이싱화 치고 그렇게까지 좁으냐 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보통 수준인데, 지금 이 바닥 플랫폼과 비교해서 안쪽에 인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좁은 게 보입니다. 이 미드솔이 마른 목골로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느낌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발이 닿는 부분과 이 미드솔이 접지되는 부분과 괴리감이 딱 생겨서 거기에서 오는 발목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제가 여기 말하는 발목 불안정성은 내전, 유발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점인데, 자, 그래서 얘는 몇 점이냐? 2점입니다. 뭐야, 뭐 엄청 좋아진 거 아니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신발에서도 똑같이 그런 발목 불안정성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미드솔, 이 플랫폼의 중족부가 그렇게 넓어진 것도 아니고,
인솔부도 확인했을 때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똑같이 좁고 밑솔도 낮아지긴 했지만 얘에 비해 낮아진 거지 얘 자체도 높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불안정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 안정성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2점. 그럼에도 얘보다 좋아진 건 진짜 사실이에요.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얘보다는 좋아졌습니다만 그럼에도 2점, 5점 만점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릴 용도적 차이는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쿠셔닝적인 부분도 당연히 높이 때문에 차이가 저는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얘 쿠셔닝이 이 높이에서 오는 쿠셔닝 감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착지할 때 이 뒷굽이 깎인 스무스 스피드 어시스트의 작용으로 인한 어색함은 있지만 그 쿠셔닝 자체를 순수하게 본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쿠셔닝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4.5점 줬고요. 근데 얘는 그 높이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4점을 줬습니다. 4점이라고 나쁜 건 아니죠. 괜찮은 수준의 쿠셔닝을 주었습니다. 접지력적인 부분은 이 아웃솔 지금 보시면 아웃솔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진짜 와 징그럽다 할 정도의 아웃솔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아웃솔이 생각보다 또 수명도 꽤 높은 편입니다. 제가 이 로우 같은 경우에 특히 조금 더 많이 신어서 100km 가까이 신었는데 마모된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그런 내구도와 그리고 순수 접지력을 봤을 때 접지력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4.5점을 줬습니다. 어느 길에서 달렸을 때도 흙길, 뭐 포장 도로, 아스팔트, 트랙 이런 데 달렸어도 진짜 미끄러짐 하나도 못 느낄 정도의 그런 접지력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는 반발력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20 프로 3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상의 반발력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는 5점 줬습니다. 진짜로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반발력에서 오는 오히려 부하가 있겠죠. 내가 거기에서 오는 발목 불안정성도 있겠고 발이나 무릎에 오는 그런 충격 같은 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그게 조금 더 이 미드솔 높이와 구조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반발력이 죽은 게 느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미드솔 자체에 대한 그런 성능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4.5점 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도적으로 저는 이 두 신발을 나눠서 신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프로3 같은 경우에는 10km나 아니면은 하프까지는 실제로 하프에 신었으니까 신을 것 같고요. 로우 같은 경우에는 하프나 풀까지 해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는 아마 로우 풀을 도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 말씀드린 것처럼 1월 6일 정식 발매가 되지만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신발인데 그 브랜드의 인지도와 현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디자인과 착용감으로 인해서 분명히 좀 허들이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 제가 그렇다고 이제 로우가 안정성이 높아졌으니까 초보자분이 선택해도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안정성이 높아져봤자 2점이거든요 제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선 발목이 튼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발도 최소 4번 초반대 이상은 뛰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진짜 터프한 레이싱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좀 더 안정성이 나는 중시돼야 되고 밸런스가 갖춰져야 되고 이런 신발을 찾으시는 분들은 눈에 그냥 보지도 말아 주십시오. 그런 신발입니다. 오늘 되게 적나라하게 말해서 이게 당연히 미즈노드에서도 보고 계실 텐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말 못하고 해야 되는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는 런페스타 1월 4일 오전 11시에 방문합니다. 그때 뭐 인사하실 분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